저는 천명선이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수의인문사회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헬스 개념은 인간과 동물과 에코시스템의 건강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모두의 건강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하고 동물하고 맞닿게 되는 접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접점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바이러스라든가 그 밖에 세균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병원체라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생명들이 옮겨 다닐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감염병 현실들은 이런 접점에 대한 관리, 접점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부각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야생동물하고 만날 수 있는 모든 지점들이 원헬스에서는 일상생활에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우신다던가 아니면 야생동물 카페를 방문하신다던가 어떤 관광지에서 그전에는 만나지 않았던 야생동물을 접촉하신다던가 하는 모든 부분들이 원헬스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한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생동물하고 가축하고 인간이 한꺼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도시 근처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헬스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인 거죠. 수의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동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동물이 건강한지, 질병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학문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동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수의사들은 그게 업이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혹시라도 동물한테 위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동물이 건강하지 않다든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점에서 많은 정보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의학에서는 혹시라도 동물에서 인간으로 이제 위험을 줄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 같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사들한테는 익숙한 개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수의학은 개체별 동물들도 물론 다루지만 군집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단체로 모여 있는 동물들, 동물의 군들에 대한 건강들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건 개념에서 봤을 때는 수의학이 이해하기가 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원헬스가 접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접점이 이제 어디서 생겨나고 접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라는 게 이제 아주 필수적이거든요. 인간과 동물이 만났을 때 그 전에 없었던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접촉이거든요. 공기를 통해서 오염된다던가 물을 통해서 오염된다던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병원체들이 옮겨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주 가깝게, 지리적으로 가깝게 만났을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접점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들이 동물의 질병이 인간에게 넘어오는, 전문 용어로는 스필오버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인간은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좀 적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 생태 안에서의 많은 생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연구하고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지식 수준으로 볼 때. 그런데 이제 원헬스적으로 보자면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다 균일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특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에코시스템, 즉 생태계 안에서의 건강에 대해서 지식을 좀 많이 쌓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태적으로 야생동물의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해서, 병원체들이 각각의 요소들을 어떻게 돌아다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이 거대한 에코시스템의 한 부분이라는 걸 항상 잊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여태까지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의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생각 없이 했던 많은 인간의 행위들이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생태계 안에 살고 있는 다른 동물들의 건강, 다른 존재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에코시스템의 일부라는 것,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전에까지 우리가 계속 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다 더 경제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제 이뤄내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왔다면 지금 그거보다는 좀 더 큰 가치들을 좀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깨달음을 얻거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연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분야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과학자들도 사회과학자들도 인문학자들도 각자의 이야기들을 좀 하고 또 들어보고, 우리가 통섭이라고 얘기하는 것, 융합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통합적인 시각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원헬스 자체가 인간과 동물과 에코시스템의 접점에 만약에 주의를 하게 되는 거라면, 그 접점에서 동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생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정보를 빨리 모아서, 그리고 그 정보를 빨리 모은 상태에서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헬스 시스템이 보다 더 좋은 방역, 보다 더 복원에 이로운 시스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헬스 개념 자체가 전문가들의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세기에 원헬스라는 개념이 부각이 될 때 처음에 주장을 하시고 막 퍼뜨리려고 협력을 추구를 하신 쪽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중요시 하시는 쪽이었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야생동물의 보전을 연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른 복원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서 맨하탄 선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맨하탄 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인간의 복원과 동물의 복원과 생태의 복원 전문가들이 같이 계속 협력을 하자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바로 세계보건기구랑 식량기구랑 세계동물보건기구랑이 같이 국제기구 수준에서의 협력을 시작을 해요. 선언문도 내고 실제로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국제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각 국에서 혹은 마을 단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이제 고안해내게 됩니다. 그 협력 체계 안에는 어떤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책들을 만들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들에 가서 또 같은 원헬스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거기서 나온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도 인간과 동물과 환경보건의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원헬스 포럼 코리아라는 걸 처음으로 열었었어요. 원헬스에 관련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들과 그다음에 활동가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원헬스라는 개념이 보건 정책, 특히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든가 항생제 내성이라든가 같이 협력을 하면 좋은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수준에서는 이미 원헬스 개념을 가지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과 동물의 삶과 에코시스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좀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생태계 전체에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야생동물이나 생태 쪽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질병 차원에서만 보자면 그전에 우리가 만나지 않았던 야생동물하고 만나게 되는 시점들은 동물한테 별로 행복하지 않은 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를테면 체험동물원에 끌려와 있는 야생동물이라든가 밀수되어 온 특별한 야생동물들이 얼마나 좋은 복지 상태에 있는지 혹은 있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질병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즐겁고 같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으나 이런 출처를 알 수 없거나 혹은 수입되거나 판매돼서는 안 되는 그런 동물들하고는 접촉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키우던 야생동물들 중에서 파충류라든가 그 밖에 우리가 보통 보지 않는 가축들 같은 경우를 유기하신다든가 버린다든가 풀어놓는다든가 그랬을 때 얘네들이 또 지역에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아주 작은 실천들은 우리가 신경 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헬스적인 삶 혹은 원헬스를 신경 쓰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동물들의 삶이 열악해지는 순간, 이 동물들이 고통을 받는 순간에 인간의 건강도,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혜택들도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